제가 그 유한낙스하고 뚜러펑을 가지고 원래 이렇게 그다음에 화장실에 그 줄눈 있잖아요. 타일 줄눈에다가 이렇게 반반 해가지고 붓으로 이렇게 딱 줄눈에다가 원액을 물 타지 않고 원액을 묻혀놓고 몇 시간 후에, 왜냐면 시간별로 틀려요. 금방 하는 거하고 몇 시간 동안에 충분히 때가 분해가 되는 거하고 새 것처럼 하셨습니다. 줄눈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를 갖다가 욕실은 이제 화장실을 청소를 해봤더니 화장실에 반짝반짝반짝반짝 너무, 계단도 청소했는데 계단도 반짝반짝반짝, 방바닥도 닦아도 되고, 이게 살균제가 돼. 유한낙스 자체가 이게 보통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 살균제이기 때문에, 살균제라면 제 말은 엉터리가 아닙니다. 살균제입니다. 유한낙스하고 그다음에 과산화수, 베이킹 소다를 섞어서 얼굴에 이렇게 발라가지고 제가 이렇게 몸 같은 거 발라가지고 제가 완선 같은 거 해결하고, 몸이 약간 건조럽던 부분들을, 건조럽지는 않았는데 크게 이렇게 머리 같은 약간 이게 뭐가 좀 뭔가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을 다 해결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2년 전에 다 해결했는데 그거는 뭐 별다른 문제도 없는 것 같고요. 이러면도 냄새도 안 나고 별다른 신경 안 써도 다 깨끗하게 다 되더라고. 그러고 그렇고 완전히 곰팡이균이 피부 밑에까지 있어가지고 제가 좀 세수를 안 한 상태인데 피부는 깨끗한 것 같아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아가스메를 써봤는데 유한낙스, 제 실험 정신이 조금 있어가지고 유한낙스하고 뚜러펑은 그렇죠, 얼굴에 바르도록 유한낙스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발라 대상이 없어서 몸에 흡수를 장기적으로 했을 때는 모르겠어요. 근데 잠깐 얼굴을 씻어내는, 원액을 씻어내면 여러분 피부 녹아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화수도 청소용으로 녹이는, 그렇죠, 뭐 이렇게 기름 같은 거 녹이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를, 그렇죠, 피부 안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표피를 녹이면 얘가 삼투압으로 다 죽는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걔네들이 표피가 얇아가지고 그런 용도로도 제가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잠깐 희석을 시켜가지고 유한낙스하고 뚜러펑을 반반 하든지, 아니면 뚜러펑이 좀 강하니까 유한낙스를 좀 더 많이 하고 뚜러펑을 한 유한낙스 70, 30으로 해가지고 섞어서 물을 많이 타는 거예요. 타가지고 희석을 시켜가지고, 근데 피부가 약하신 분은 아주 조금만 해가지고 이걸로 살짝 씻어갖고 미끌미끌거려요. 근데 그걸 이제 피부를 녹이는 현상이 있어서 피부 필링제로 좋을 것 같아요. 얼굴을 곧바로 막 씻었는데 피부가 엄청 깨끗했어. 내가 되게 파랬다가 처음에는 좀 그래도 좀 조심스러워서 독한 성분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별로 좀 틀릴 수도 있으냐 뚫어보면 될까. 근데 좀 여기다 팔에다가만 해봤는데, 팔에다인데 팔이 깨끗한 거예요. 양쪽 팔이. 그래서 별다른 뭐 피부염이 막 근지럽고 자극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요. 제가 약간 좀 솔직히 좀 약간 겁이 나서 여기다 이렇게 싹 하고 희석을 좀 많이 시킨 다음에, 물로 희석을 많이, 이만한 큰 데에다 조금 넣고 희석을 많이 시켰어. 딱 미끌미끌거려. 곧바로 씻어냈어요. 딱 놔뒀다가는 그래 피부가 녹을 것 같아서 피부염이 생겨. 그래서 피부가 근지러운 것들, 일단 피부염이 생기면 일단 간질간질하게 좀 그렇거든요. 빨갛게 부으르고. 이번에 그래서 두 번째로 저 얼굴을 한번 탁 씻어보고, 그거를 용액 비벼가지고 그럼 곧바로 씻어냈어. 이제 겁이 나니까 많이 녹이면 안 되잖아요. 피부가 손상이 가는, 흉터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탁 넣어요. 근데 사자마자 좀 빨개지더라고요. 좀 어느 정도 시간이니까 이쪽 부분이 약간 빨개졌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그 빨개진 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이해를 해서 이게 필링제구나. 근데 피부가 얼굴만, 이제 얼굴하고 목하고 했는데 깨끗해요. 피부가 이게 미백 화장품이 필요가 없구나. 두 개 다 미백 화장품이 딱 반나절 씻는다고 해서, 하루 씻는다 해서 하루가 이렇게 피부가 깨끗해지면 대체 이거 화장품 필요 있냐? 저는 화장품 안 발라요. 그냥 쇼킹으로 피부가 건조증이 좀 있어가지고
겨울에만 얼굴이 좀 버짐이 생기고 다리에 이제 버짐이 생기고 팔꿈치 같은데 버짐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쇼킹을 세수하고 쇼킹을 바르고 이게 공기층에 이게 차가운 공기층, 건조한 공기층에 자꾸 맞닿아서 이게 유막 같은 것이 좀 부족하거나 그래서 이렇게 피부가 건조해져 생기는 현상. 머리도 막 비듬, 겨울이면 비듬이. 그래서 나 이게 세균과 바이러스냐라는 그렇게 곰팡이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해결을 그런 약을 발라도 내가 만든 약 발라도 안 되더라고. 다른 건 다 되는데 저는 이제 피부병 잘 치료. 그래서 쇼킹오일과 베이비 오일을 딱 근데 머리에도 바르고 입술 겨울마다 텄는데 쇼킹오일 바르고 나서 뭐 베이비 오일 베이비 오일, 호호바 오일이 되면 가격도 싸요. 바로는 입술 갈라진 거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얼굴 버짐이 이제 아예 안 생, 2년째 안 생기고 있어요. 얼굴 버짐도 안 생기고 다리도 버짐도 안 생기고 뭐 그거 생기면 저는 겨울에도 집안에 그냥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반바지 입고 삽니다. 뭐 긴 바지 입을 때도 있는데 반바지를 그냥 입고 살기도 하는데 피부에 이렇게 건조한 공기에 노출이 돼가지고 그래서 다 발랐더니 팔꿈치도 이상하고 건조증 완전 사라졌어요. 이거 외에는 바르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거를 지금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유한낙스하고 베이킹소다, 유한낙스하고 과산화수, 유한낙수가 한 65%, 70% 들어가고 과산화수가 그 다음에 들어가고 베이킹소다가 제일 적게 들어가요. 몸에 뭐 겨드랑이 냄새, 머리 냄새 이렇게 냄새나는 부분들은 사다 보면서 다 없어져요. 냄새 자체는 없어집니다. 여러 번 발라도 하루 종일 발라도 한 달 동안 발라도 저는 이상이 없어요. 한 달 동안 바르고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피부병이 별로 없이 살았습니다. 뭐 모기 물린 것도 여기 그렇죠. 그런 거 바르면 돼요. 여기 뚜렷 드라이기로 가열하거나 그러면 드라이기로 모기 같은 물린 거 가열을 해버리면 죽어봅니다. 진드기 이렇게 물렸잖아요. 그럼 그거를 뽑지 말고 그대로 가열을 해버려요. 드라이기로. 알았죠? 드라이 가열하고 유한낙수, 베이킹소다, 화산화수, 베이킹소다를 바르면 됩니다. 이거는 제일 안전해요. 유한낙수 뚜러퐁도 그 원리를 따라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의 표피를 녹여버리는 이제 필링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다른 걸로 해결이 안 되고 이것이 늦다면 그걸 직접 살짝 연봉에 살짝 묻혀 그 부분만 싹 발라서 녹여버리는 식으로 그 다음에 드라이기를 위에 가열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중으로 필링제를 하나 걔를 갖다 공격하고 그 다음에 열로서 공격하고 이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예,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열을 갖다 할 때 드라이기는 이렇게 흔들 해줘야 돼요. 왜 그럴까요? 화상을 입으니까. 특히 항문 피부는 허벅지 피부는 화상 입기가 딱 좋습니다. 약해가지고. 그래서 흔들 이해가 가시죠? 입술 포진난데도 베이킹 유한낙스 하고 과산화수 베이킹 소다를 입술에 포진이 안 생겼을 때 근질근질할 때 발라주면 없어집니다. 확인했습니다. 제가 근질근질할 때 발라도 없어지더라고요. 나고 나서 근질근질할 때 그럼 이제 드라이기를 가열해서 해결했는데 드라이기도 열 축적 근데 아주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 종류들이 그래서 이거를 딱 벨마비 할 때도 발라주시면 돼요. 귀 3차 신경이치가 나오잖아요. 여기하고 쭉 발라주시면 벨마비 할 때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드라이기로 벨마비 할 때도 가열을 하시고 모암페럼 약 있죠. 그걸 드시면 됩니다. 그걸 드시고 뭐 이렇게 생강 같은 거 생강 끓인 물 그다음에 게다가 조리대물 이런 거 드시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커피 원두커피도 좋고 결과적으로 제가 지금 말하려는 것은 아까 전에 제가 피부가 약간 빨개져서 수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럼 다 태웁니다. 그럼 또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곤란해서 이렇게 피부가 약간 빨개졌는데 심하지는 않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없어지고 피부 전체 톤은 깔끔하게 변해서요. 나는 뭐 이렇게 미용실 가서 막 아니면 어떤 피부샵 가가지고 관리하는 건 아닌데 엄청 깨끗해졌습니다. 이거를 아주 조금만 희석해서 한 일주일이나 뭐 이 정도 한 번씩 이렇게 필링을 해가지고 씻고 곧바로 씻어내요. 몸에 안에 들어가서 흡수할 때는 제가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잠깐 씻는 정도로는 하수도 청소용이에요 이게. 근데 화장실을 바닥을 그걸로 닦아가지고 유한낙서 뚜러퐁을 섞어서 그거 물 조금 타가지고 걸레 묻혀가지고 한번 싹싹싹 묻힌 다음에 10분 정도 15분 정도 있다 물로 샤워기로 씻어냈는데 반짝반짝 타일은 하는데 몇 시간 있다가 타일 줄눈 있잖아요 원액을 묻혀가지고 붓으로 묻혀가지고
놨는데 그 다음에 몇 시간 후에 내가 드라이기 샤워기를 딱 씻어냈더니 졸린. 다른 걸로는 일체 안 돼. 이거는 제가 놀라운 걸 기억해요. 전 세계 만약에 이걸 제 거를 득하셔가지고 화장품에 요한락스 바이크나 거기 과산화 베이킹 소다를 넣어가지고 화장품을 하시거나 마스크팩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얘들 알코올은 1급 발암물질이에요. 70% 정도가 들어가 이제 살균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공중에 내놓으면 그리고 제품화 시킬 때부터 알코올은 날라가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는 틀리 살균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그 정도 언저리에서는 딱 살균 효과 그 이하로 내려가거나 어떻게 이렇게 하면 살균이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과학적인 믿음이 과학적인 건 아니죠. 오히려 습기를 제공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폐로 들어가거나 몸에 들어갔을 때 알코올은 1급 발암물질로서 암을 일으킵니다. 유전자 변이를 일으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 방식이 낫다. 항문 피부에다 발라도 이상이 없었고 혈근 얼굴 전체로 연락스 과산화수 베이킹소다는 얼굴 전체 편을 굉장히 밝게 만들어줍니다. 밝은 미백 효과를 갖고 있고요. 과산화수가 탈색 효과, 그다음에 뭐 눈썹 같은 거 뭐 이렇게 뭐 탈색 생기는 게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제가 며칠째 발라봤는데 이상한 천년. 옛날부터 한 달 동안 발랐는데도 이상 없었어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머리털이 뭐 하얘진데 그런 것도 없어요. 이런 것도 없고 짱 좋은 것 같아요. 유한락스하고 뚜러펑은 그래서 제가 그 어떤 살다 보면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원액을 막 발라고 면봉에다가 피부병 생긴 데는 살짝 찍어주는 건 정도는 몰라도 얼굴 벗겨줍니다. 얼굴 필링의 정도가 너무 심하죠. 그래서 절대 그런 거 해서 안 돼요. 피부 망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시석을 많이 시켜가지고 용액을 적게 해서 이렇게 하고 곧바로 씻어내버리면 이게 필링제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얼굴 톤이 굉장히 깨끗해졌습니다. 저는 화장품 안 쓴다 그랬죠. 피부샵도 다니지도 않고. 그래서 몸 전체에 일단 뭐 피부 팔하고 이렇게 얼굴 목 했으니까 피부톤이 깨끗해서 몸 전체에도 이상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곧바로 씻어내려 버릴 거니까 곧바로 씻어내는 식으로 하세요. 너무 필링을 그렇죠. 너무 많이 녹여버리면 피부 흉을 또는 그것을 하루에 한 번씩 해갖고 피부를 녹여버리면 피부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그리고 피부 상하게 돼 있습니다. 피부염 생깁니다. 뭐든지 지나치면 아니면 못하리. 가장 적절하게 하고 그냥 딱 씻어버리는 식으로 해도 전체 톤은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주요한 걸 바를 때는 유한락스, 과산화수, 베이킹소다는 계속 발라도 괜찮아요. 피부톤이 엄청 깨끗해집니다. 하루 종일 발라도 매일 발라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유한락스 뚜러병은 잠깐만 하시라는 것을. 그래서 조금만. 저는 실험맨입니다. 무식한 사람은 다 알고요. 온갖 실험을 다 해봤습니다. 집안에 있는 거, 뭐 이렇게 개인이다 보니까 딱히 뭐 구할 게 없어서 옥션이래 인터넷을 통해서 살 수 있는 건 다 사보고 수많은 약초도 결합을 실험을 해보고 식품과 약초 실험을 계속 했습니다. 결합 실험을 계속 해보고 영도와 효능 실험을 계속 이런 정신이 살아있어서 그런가 그래서 아마 신기한 걸 개발하는 것 같아요. 위험한 것은 안 합니다. 이것도 전혀 위험하지 않고 제가 먼저 써보고 안전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고 그것을 권고를 하지. 내가 쓰져갖고 안전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제공해서 나무 피부 다 망치면 원망을 어떻게 다 듣습니까? 멍청한 사람들이 세상에 꼭 존재. 그래서 그래서 너무 용도를 높이해서 지나치게 피부를 해버리면 피부 녹아본다. 녹아서 피부염 가서 얼굴 가서 화상 같은 거 입어가지고 화학적인 화상을 입게 돼요. 화학적인 화상을 입어서 피부 이식까지는 아니지만은 멍청한 짓을 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죠? 화상 입음. 그래서 이게 얼굴이 빨갛게 됐다는 것은 그렇죠. 화학적인 박피가 일어났다는 뜻이기 때문에 원액을 바르지 않았는데도 물을 많이 이dim하는데 희석했는데도 얼굴이 약간 빨갛게 됐었다가 그건 없어졌어요. 없어져 난 다음에 전체 피부는 깨끗해졌습니다. 저는 이거 사용할 겁니다. 피부 안에 흡수한 거는 제가 장담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하고 곧바로 씻는 방법. 이 세상에 어떤 미백 화장품도 이거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얼굴 톤 자체가 피부 톤 자체가 깨끗해져. 우리가 집안에 그렇죠. 화장실도 반짝반짝거리고 그냥 사람 기분이 틀려져 보여요. 화장실이 반짝반짝거리고 변기도 청소하고 계단도 치면 계단도 깨끗해. 그냥 발라놓고 한 10분인가 15분 있다 다시 닦았거든요.
이게 걸레로 이렇게 원액 물 조금 묻혀가지고 그래서 타가지고 이렇게 그릇에다가 대야에다 해놓고 물 해가지고 계단에 일단 딱 발라놓고 가서 다시 물러서 한번 걸레로 다시 다 닦아냈어요. 그랬더니 깨끗한 다른 어떤 거보다도 그럼 오랫동안 반응을 몇 시간 동안 놔두면 그렇죠. 굉장히 깨끗해진다. 얼굴에다 오랫동안 바르시면 다 녹아봅니다. 피부염 정도가 아니에요. 피부 완전 상합니다. 피부가 시커멓게 변할 수도 있어요. 아주 시커멓게는 아니지만 일단 빨갛게 되고 화학적인 화상을 입어요. 이게 화학적인 박피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원액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물을 많이 섞여서 이만한 대야에다가 내가 조금 넣었는데도 이렇게 강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죠. 얼굴 톤은 정말로 깨끗했습니다. 매일마다 했을 때 아마 매일마다는 아니고 그렇죠. 피부 박피 일어났으니 피부가 얇아졌을 거 아니에요. 피부가 지금 얇아졌단 말이에요. 그럼 한 3, 4일이나 그렇죠. 금방 씻는 식으로 해가지고 3, 4일이나 이렇게 그 용액을 좀 용량을 좀 더 조금 하고 물을 좀 많이 타가지고 3, 4일이나 이렇게 3일마다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하거나 이런 식으로 샤워는 모르겠어요. 샤워는 한 5일이나 일주일 정도 한 번씩만 해도 필링 박피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살짝 그래서 그 용액을 많이 타지 마시라고. 전 세계 특허입니다. 전 세계 특허니까 이거를 가지고 박피제를 만든다든지 화장품에 넣어가지고 쓴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전 세계 제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저는 온갖 실험을 다 했어요. 온갖 약초도 다 결합해보고 식품도 결합해보고 식품과 약초를 결합해보고 주변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다 해봤습니다. 알코올 같은 것도 당연히 해봤죠. 알코올을 갖다 사가지고 했는데 뭐 살균 효과 하나도 없습니다. 피부병에다 발라봐요. 피부병에 발라도 살균 효과가 한 개도 없습니다. 실험을 다가 웬만큼 개인이 구할 수 있는 건 다 구해가지고 다 해봤어요. 돈도 많이 들어요. 어쨌든 이렇게 하시면은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피부에 사용하는 화장품 용도로 전부 다 화장품 용액에 사용하시거나 이렇게 했을 때 보다 제 제품을 제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고 어떤 형태로든 세제에 조금 섞든지 많이 섞든지 그것이 섞었으면 그것이 지적 재산권을 특허를 침해하게 되는 거예요. 지식을 공표하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탁월한 정도. 이 청소 세제는 이제 이거는 그렇죠. 가스레인지 닦아도 가구도 닦아도 반짝반짝거린다는 거 아니지. 그래서 모든 집안의 살균까지도 다 살균이 왜 될까요? 유한난스 자체가 살균 제거예요.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는 표피에 그리고 표피를 필링시켜 버리면 녹아버려요.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죽어버립니다. 제가 그거 원리를 우한폐렴약 페이스북 박형국을 치시면은 구글에다가 우한폐렴약이라고 첫 페이지에 딱 나와요. 제 이름에 그림 있는 것이 제 곳인데 딱 상단에 딱 올려놨습니다. 그 원리는 식품산을 이용해 가지고 그것을 세균과 바이러스의 표피를 녹이는 필링 형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삼투압 현상을 일으킨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세균과 바이러스 입자 크기가 작고 표피가 얇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럼 그거를 조금만 인체는 견뎌요. 인체 면역세포들은 식품산을 항상 많이 먹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견디지만 바이러스 종류들은 세균은 못 견디는 거예요. 혈액 속에 들어가서 즉각 반응해서 혈액과 체액 속에서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만 되풀이하면 녹아버려요. 그래서 토마토 케찹 절반, 그 다음에 깔라만시 왕창, 그 다음에 생강 가른 거, 그 다음에 생강 끓임을 조금, 그 다음에 생강 가른 거하고 그 다음에 펩시콜라, 코카콜라는 좀 안 맞아서 좀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펩시콜라, 그 다음에 펩시콜라도 그 안에 이빨로 넣으면 다 녹습니다. 결석 같은 거 녹이는 데 사용하죠. 그 다음에 펩시콜라하고 그 다음에 매실청 왕창. 나중에 이제 이 용액을 만들어 놓고 매실청을 추가로 좀 더 넣어가지고 먹습니다. 배 아플 때는 매실청도 좀 넣고 먹고요. 그 다음에 온두커피하고 이렇게 깔라만시, 온두커피하고 깔라만시를 같이 결합시켜서 감기 치료제로 하는데 그건 이제 포로 만들어서 팔거나 그래서 이거 가루로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제 아이디어. 그렇죠. 지적재산권의 문제라는 걸 했습니다. 온두커피, 제 방식대로 만든 온두커피하고
그다음에 그 깔라만시를 결합해서 그래서 치료제를 만드시면 거기다 깔라만시하고 조리대 물을 첨가시켜서 하시거나 그래서 가루 형태로 가공해서 판매하시면 제 생강가루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제 아이디어를 침해하시는 겁니다. 원두커피 가루, 생강가루, 그다음에 깔라만시 가루, 그다음에 뭡니까 유자청 가루도 좋아요. 유자청 가루도 넣을 수 있습니다. 유자청 가루, 그다음에 매실청 가루 이렇게 가루 형태로 가공해 가지고 이렇게 감기약으로 팔거나 독감약으로 팔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조리대 가루까지 그래서 용액 형태로 팔아도 되고요. 그래서 그 알약 형태로 팔아도 되고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이 아이디어가 들어가면 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살균이 잘 됩니다. 그다음에 살균제로서 마늘하고 양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익혀가지고 익히지 않으면 배가 아파요. 익혀가지고 그것을 마늘, 양파, 생강가루를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결합을 해가지고 쓰시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루로 형태는 익힌 다음에 해야 전부 다 익혀서 해야 됩니다. 곰팡이 생기고 완전히 건조시켜서 분말 형태로 해도 되고 마늘은 완전히 익혀야지. 매운기가 있으면 토해서 못 먹습니다. 환자가 거부감 생기고 완전히 익혀가지고 그렇죠. 매운기가 하나도 없이 전자레인지 한 16분 이상 돌리면 됩니다. 탁 탈정 탁 타면 딱 그때 꺼내서 스프 형태로 먹거든요. 마늘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합시켜서 치료제로 살균제로 만드시면 마늘, 양파, 대파가 되겠습니다. 생강가루 이 네 가지를 합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대파하고 고혈압 치료제로서 대파하고 그다음에 대파하고 녹차를 결합해도 되고요. 대파하고 녹두 가루인 거 이런 것들 익힌 다음에 그것을 용액으로 액상으로 하든지 가루 형태라든지 그것은 제 아이디어에 해당합니다. 대파하고 그래서 대파도 좋고요. 그다음에 생강을 많이 먹으면 몸이 이게 근력이 생겨서 그 치매 환자들이나 운동신경을 위해서 원두커피하고 생강하고 좀 결합을 시켜놓으면 운동력이 강해집니다. 이런 것도 도움이 되고요. 대파 가루까지도 액상까지도 같이 결합해주면 이것도 하나의 치료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두커피하고 초콜릿 가루 있죠. 카카오 가루 이걸 두 가지를 섞어 놓으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갈 때 이거를 드셔서 그냥 액상으로 팔든지 아니면 가루 형태로 팔든지 이것도 제 아이디어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매 환자들에게는 원두커피 가루하고 그냥 액상으로 팔아야 됩니다. 원두커피 가루하고 사과 가루하고 여기서 이런 것 그다음에 이렇게 생강가루하고 이렇게 섞어 놓으면 치매 환자들에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동 능력을 줍니다. 여기다가 좀 더 생밤까지도 같이 좀 갈아서 생밤 너무 많이 넣으면 좋지 않습니다. 생밤까지도 갈아서 생밤 가루로 만들어서 하시든지 액상으로 끓여서 만드시든지 그거 제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지적재산권 해독약으로서는 제가 그걸 얘기를 했죠. 녹두하고 검은 콩하고 생밤 넣어서 해독약으로 사용한다고 잡았습니다. 거기다 조리뜻까지 넣으면 확실한 해독약, 술 해독과 각종 약물 해독, 모든 해독과 관련이 되어서 몸에 간이 안 좋으신 분도 해독에 도움이 됩니다. 페이스북 박형국을 치셔서 4월 6일자부터 시작을 해서 한참 내려가야 될 거예요. 동영상이 많아서. 그래서 여기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